안녕하십니까. 사천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오늘 진행을 맡은 남두용입니다.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선거구는 여야 후보의 맞대결에 여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까지 가세해 모두 3명의 후보가 대결을 벌이는 곳입니다.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을 대표할 국회의원은 누가 가장 적합할지 오늘 후보자 토론회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토론회 초청 대상이 아닌 기호 7번의 무소속 최상화 후보는 두 후보의 토론 방송에 이어 연설 방송으로 진행된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MBC 경남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본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 2에 의해 진행이 되고요. 후보의 자리와 발언의 순서는 추첨을 통해 미리 정해졌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서 오늘 참석하신 두 후보께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해진 발언 시간 반드시 좀 엄수해 주시고요. 네, 정해진 시간을 초과할 때는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함께 할 후보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재윤경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재윤경입니다. 네, 이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서천호 후보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서천호입니다. 네, 이번 선거에 임하는 후보들의 각오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이후 출마의 변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각 후보당 2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의 더불어민주당 재윤경 후보부터 시작하시죠. 새벽 시장을 찾아 어머니, 아버님들,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새벽 4시부터 하루를 여는 경이로운 노동의 현장에서 한 어머니께서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환위기 때, 코로나 때, 그때가 가장 힘든 줄 알았다. 그런데 요즘 시장에 나와도 재미가 없고 지금이 그때보다 더 힘든 것 같다.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입니다.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우리 국민들의 삶은 위태로워졌습니다. 꽃같은 청년들이 이태원에서 재난 지원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해도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을 외면해 희생자 가족들을 두 번 울리는 무정한 정부입니다. 심지어 사건의 책임이 있는 피의자를 외국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키며 외교 망신을 초래하는 기상천외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숨기려는지 국민들께서 묻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준엄한 심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빚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서민경제 전문가로 활동했고 지난 20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지역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하수도 설치, 어르신들 목욕탕, 작지만 중요한 필수 시설들이 들어서게 했고 발전소 인근 피해 주민들에게 건강검진과 소음 피해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수십 년간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던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했고 삼천포 발전소에 드나드는 대형 차량의 우회도로 확장을 이끌어냈으며 섬진강의 상류댐에서의 방류를 늘려서 생태계를 살리고 제첩 어민들의 시름을 덜어드렸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는 여전히 많은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저에게 4년을 더 허락해 주십시오.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어 사천 남해 하동 구석구석에서 우리 주민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네, 자, 출마의 변 기호 2번 국민의힘 서천호 후보 역시 2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천 남해 하동 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국민의힘 후보 서천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지역 발전에 대해 걱정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가계부채와 국가 채무는 천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가 부채가 무려 400조나 늘어났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어렵게 국가 채무와 가계부채 문제를 줄여가는데 다수당 민주당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며 민생 문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국민 다수의 요청인 불체포 특권, 세비 축소 등 과도한 국회의원 특권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국민을 가벼이 여기고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일하는 국회, 민생을 챙기는 국회,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을 성분인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 서천호가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사천남해 하동 지역에는 국가 핵심 미래 산업인 우주항공 복합도시를 건설하고 국제적 관광 휴양도시, 친환경 스마트 농수산 부자도시를 만들어서 100만 광역도시의 기틀을 다져가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가 눈앞에 서 있습니다. 이 시대적 요구를 제가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서천호는 사천 남해 하동 유권자 여러분과 함께 우리 자녀들이 더 혜택을 누리고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의 출마의 변 함께 들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공통 질문의 주제는 우주항공청 정주 여건 확보 방안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우리나라 우주항공 개발을 책임질 우주항공청이 5월 말이면 사천에 문을 엽니다. 특히 우주항공청과 함께 연기하는 우주항공 복합도시는 기존 도시계획과 차별화된 미래 자족도시의 구상, 그리고 인재 양성 교육 기능을 복합도시에 결합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꼽히고 있는데요. 자,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문화시설, 또 교통 인프라, 주거시설 확충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자, 각 후보가 생각하는 우주항공 복합도시의 청사진과 또 실천 계획에 대해 말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역시 각 후보당 2분씩 드리겠습니다. 이번 답변은 기호 2번 국민의힘 서천호 후보부터 해주시죠. 세계 5위의 우주항공 기술국가로 발돋움하고 2040년 세계 경제 규모 1,400조 원의 국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지자체 수준의 도시 계획으로는 우주항공 생태계를 조성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주항공 산업을 국가적 과제로 선정하고 가칭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을 발의하여 그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정부 부처 유관기관 합동의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추진단을 설치하고 주거, 교육, 문화, 의료, 교통 인프라와 정주 여건을 국제적 수준으로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국토부가 행안부, 가기부 등 관계기관이 포함된 유기적 지원 체제를 마련하고 단기, 중기 계획으로 구분하여 세부적인 실시 계획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우주항공청 본청사 입지와 항공안전기술원, 한국국방연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광역도시 기반시설과 공공기관 유치 이전에도 관심을 쏟겠습니다. 우주항공 특성화대학을 설치하고 지식산업센터, 국제규모의 항공 확장, 인근 주요 도시와 연계되는 고속도로, 철도 등의 교통인프라 확충에도 병행하겠습니다. 아울러서 LH, 사천시 등과 합주하여 신규 인력의 정주시설 또한 사전에 준비함으로써 우주항공 복합도시 추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20초 정도 남았는데 그냥 넘어가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우주항공청 정주여건 확보 방안 공통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재윤경 후보 2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세 가지 방향의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하고 법이 필요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할 사업이 필요합니다. 가장 시급한 것이 돈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차질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올해 우주항공 관련 예산은 31%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원래 1조 2천억 편성되는 것이 정상이었지만 게다가 새로운 정부 조직의 출범이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할 때 1조 5천억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여당은 당시 이와 관련해서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입장이 우주청을 사천에 개청한다고 약속은 했지만 내심 내키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의심케 하는 대목입니다. 우주항공 산업에 대해 주도권을 가지려는 지역은 많습니다. 바로 옆 진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간 주도권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먼저 예산을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추경 먼저 추진해 우주항공청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주항공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들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입니다. 우주항공 복합도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우주항공 복합도시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모이고 연구기관, 국제기구 등의 유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주항공
산업 투자 촉진 지구 지정과 같은 내용이 필요합니다. 특별법에 이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입주 기업과 기관들에 대해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과 정부의 모태 펀드 등의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정주 요건 개선입니다. 현재 사천시는 주요 학교에 버스가 정차하지 않아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직접 등하교 시키고 있습니다. 사천시를 떠나고 싶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정주 요건의 필수가 학교, 병원, 교통입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 사천시의 도시 기본 계획부터 다시 수립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은요, 남해안 관광 활성화 방안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이 남북권 광역 관광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남해안 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남해 여수간 해저 터널이 개통되면 남해군에 유입되는 관광객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북권 광역 관광 개발 사업과 연계한 남해안 관광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시간 역시 2분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답변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재윤경 후보부터 말씀 주시죠. 문화체육관광부가 2024년부터 33년까지 3조 원 규모로 5개 시도에 관광 자원을 개발하는 남북권 광역 관광 개발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그중 남중권에 해당되고 8개 강소도시에 우리 남해가 포함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한 곳으로 어느 곳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의 환경을 잘 가꾸고 보존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만들어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광포만을 주민 주도의 생태마을이나 순천만과 같은 국제정원으로 추진하고 남해 해안선을 따라서 공해 저감 숲을 조성해야 합니다. 섬진강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섬진강유역 환경청을 반드시 설립하고 섬진강을 맑고 수량이 많던 옛 모습으로 복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 지속성이 없는 갈사만을 과감히 산단해서 생태 개발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천 남해 하동을 생태 친화 관광 특구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이 둘러보는 관광지가 아니라 한 달 살기, 1년 살기, 기업들의 쉼과 일이 병행되는 거점으로서 워케이션 체류형 도시로의 추진을 위해서 폐교, 빈집, 미운영 숙소 등의 재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인구 소멸 지역인 우리 지역에도 단기적으로는 생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역시 20초가 남았는데요. 네,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남해안 관광 활성화 방안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2번 국민의힘 서천호 후보 말씀해 주시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북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에 따르면 우리 사천 남해 하동은 공간적으로 남중권에 해당이 됩니다. 남중권 광역관광은 지리산 근역과 섬진강 주변 도시인 순천과 여수권이 남해 하동과 관광벨트를 공유하게 됩니다. 특히 남해 여수의 해저터널이 완공되면 연 1,000만 명의 유동인구가 남해로 유입되는 경로를 이룹니다. 이처럼 남해와 하동은 해안과 내륙을 넘나드는 한국형 웰리스 관광지대가 될 것입니다. 이 같은 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천공항의 기능을 확대하고 남부 내륙 철도의 연장선을 삼천포항까지 연결시키는 계획과 함께 KTX 하동 이업역을 설치하고 사천 남해 하동의 유기적 도로망을 구축하여 사통팔달 교통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그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단지 스쳐가는 관광이 아니라 머무르고 치유하고 휴양형 관광을 선도해서 남해 하동을 국민 휴양지로서 새롭게 변모시켜 나가겠습니다. 남해의 고려 8만 대장경 판각보원과 미조 성조와 앵강면 일대를 잇는 지역을 관광 특구,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동의 녹차 문화, 스마트 관광마을 조성과 복합 관광단지 조성, 항노화 산업 육성 등 고부가가치 관광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국가 재정에만 의존하는 오밀조밀한 관광에서 벗어나서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웰리스와 여가 중심 휴양 도시로 변모시켜 나가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서로의 공약을 검증하는 주도권 토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후보당 10분씩 주도권을 잡고 상대 후보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요. 단, 이 주도권자의 발언이 1분을 넘지 않게 해주시고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 또한 30초 이상은 보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공약 검증을 주제로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는 공약 검증입니다. 자,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서천호 후보부터 주도권 잡고 10분 동안 진행해 주시죠. 재윤경 후보 선거 공보에 보면 2018년도 19년도간 행정안전부 교부 특별교부금을 100억 넘게 끌어온 예산 전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19년도 2년간 우리 지역에서 가져온 특별교부금이 총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글쎄요. 전체 규모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100억 넘게 확보됐던 예산의 세부 내용을 보면은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300여 차례 이상의 간담회를 통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제가 언론을 통해서 체크한 바에 의하면 2년간 우리 지역에서 수령한 특별교부금은 약 103억 정도 됩니다. 그 103억 정도인데 그 당시 비례대표인 우리 재윤경 의원께서 100억 정도를 우리 지역에 가져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는 당시 지역구 의원님께 여쭤보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이었지만 우리 지역의 지역위원장이었고 또 당시 여당 의원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예산 내역을 자세히 듣고 귀담아 듣고 또 국회에 가서 적극적으로 이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지금 후보님께서는 저를 칭찬하시는 건가요? 당시 지역구 의원이 법사위원장이었던 삼선 여상규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 후보 이야기 말에 하면 여상규 의원은 놀았고 본인께서 행안부 특별교부금을 다 가져왔다는 그런 논리가 구성이 되는데 일단 그 부분은 여기서 어불성설 같고요. 사실관계 하나만 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안부 특교뿐만이 아니라 또 그 교육부의 특교까지 포함한 내용으로 이렇게 제가 공보물에 담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나의 사례를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수양공원 옹백정비 사업이 7억이 2018년도 배정이 됐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세부 내용은 사실 다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워낙 그 세세한 그런 내역들이 많았기 때문에요. 네, 근데 질문을 이어하시죠. 이 사업은 네. 여상규 의원께서 현장에 와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직접 특별교부금을 신청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 후보의 그 보도자료라든지 공보 내용을 보면 이 금액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 외에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103억 중에 100억을 가져왔다는 그 논리를 구성하면서 정부 여당의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지금 당선이 되면 정부 여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뭐 야당이라고 해서 예산 확보가 불가능한 건 아니죠. 여당 비례대표 의원이었고 또 당시에 제가 예결위원으로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수양공원 옹백 사업에 대해서 보도자료가 만약에 우리 의원실에서 확보한 것으로 나갔다면은 저는 이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저희 의원실의 노력도 함께 병행됐을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행안부 특교뿐만이 아니라 교육부 특교까지 포함해서 총액을 계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 후보의 입장은 총 금액이 103억인데 100억을 총 본인이 금액이 103억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안부 총 금액만 103억 그리고 교육부의 특교까지 포함하면은 총액은 더 크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계산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제시한 게 아니고요. 행안부 특별교부금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또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보물 공약상을 보니까 우리 수산업 관련해서는 특별히 공약상이 없는 것으로 보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공보물의 지면상의 한계 때문에 많은 내용을 다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어민들께 심심한 그 아쉬움을 표하겠습니다. 다만 제 활동 알겠습니다. 중에 혹시 그 사천 남해 하동 우리 수산업 인구가 대충 뭐 정확한 수치는 모르더라도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글쎄 정확한 수치를 물어보시니까 정확히 모르겠고요. 그러나 제가 했던 활동 중에 정치만 어업분들의 어업권 보장을 위해서 관련 입법 활동을 했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답변을 하려고 후보님께서 공보물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물어보셔서 말씀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활동 내역이지 않겠습니까? 아니, 활동 내용을 물어본 어민들의 게 아니고 숫자를 아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오히려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답변을 좀 충분히 보장하는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0조 보장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조 지났습니다. 우리 연근의 수산업 인구가 수협 조합원만 하더라도 8,000명이고 약 3만 명 이상이 우리 지역에 수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리고 연간 우리 입항고 연간 소득이 한 1,700억 정도 추정이 되는데 우리 지역의 주요 경제의 한 축이 수산업입니다. 이 수산업에 관련해서 공보물에 공간이 부족해서 공약을 게시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수산업 분야를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수산업 인구의 애로사항을 무시한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어떻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공보물에 다 담기지 못한 내용을 하나하나 열거해서 비판하다 보면은 서천호 후보님의 공보물에도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활동 내용이겠죠. 어민들을 위한 활동을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특히 우리 정부 들어서서 현 정부 들어서서 후쿠시마 방류와 관련해서 일본을 대변하는 듯한 행위를 할 때 우리 서천호 후보님께서 어떤 입장을 취하셨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오히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수산업 분야에 공약이 없다는 부분에 거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유권자들께서 특히 수산업에 관계되는 우리 유권자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다음 질문 드립니다. 재영경 후보는 갈사만을 해결책으로 국가 정원으로 복원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갈사만을 복원하자, 국가 정원으로 복원하게 되면 지금 매립되어 있는 해수면 이걸 복원해야 되는데 이 복원한 비용이 얼마 정도 비용이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는입니까? 오히려 서천호 후보님께서 그 복원 비용을 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복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용역이 한 번도 추진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정확히 추산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동군에서 이 갈사만과 관련해서 사업 재개를 위한 사업비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용역을 추진을 했고 그 결과 사업 재개를 위해서 2조 수천억 원이 드는 것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제 후보께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2016년도에 감리단에서 평가에 의하면 해수면 매립을 복원하는 비용이 한 1,500억 정도로 추산된다고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이보다 훨씬 상회하는 2,000억 정도의 복원 비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이 부분은 하동 국민들이 세금으로 충당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막대한 비용을 충당해 가면서까지 국가 정원으로 복원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사업 재개에 대한 서천호 후보님의 계획이 있는지 다시 여쭙고 싶습니다. 저도 주도권 토론회 때 이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게 될 텐데요. 복원 비용이 아까 1,500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 재개를 위해서는 지금 조성률이 15% 되지 않기 때문에 2조 원가량이 추가됩니다. 2조 원가량은 그러면 국민 세금이 전혀 안 들어가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20년간 사업 재개를 하겠다고 약속하고 기업들과 MOU 체결했다고 알겠습니다. 약속했던 그 금액만 42조 원입니다. 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아마 이 갈사만을 복원하자는 그 비용이 천문학적 금액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동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공보에 보면
남부 내륙철도 고성 KTX 열차를 하이맨으로 변경해야 하는 공약을 했었는데 아직 알고 계시죠? 네네. 이 남부 내륙철도 KTX 노선 당초에 삼척포항을 거치는 노선이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것이 지난 정부 때 고성으로 노선이 변경이 됐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고성으로 변경이 됐는지 삼천포로 추진을 하다가 타당성 조사 결과 고성으로 변경이 됐는지는 제가 조금 더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은 고성역이기 때문에 최대한 삼천포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서천호 후보의 주도권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됐습니다. 10분 넘어섰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재윤경 후보 주도로 주도권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10분 드리겠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경제 성장률이 일본에 역전되었고 가계 실질 소득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절망하고 있고 부자들은 희망을 얻고 있습니다. 서천호 후보께서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적표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계십니까? 저는 아주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좋게 평가를 하신다고요? 예. 네, 작년에 이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세수가 크게 결손 사태가 벌어져서 작년에 우리 사천남해 하동 보통 교부세도 크게 삭감되었다는 거는 아시나요? 그렇습니다. 네, 얼마나 삭감됐는지는 알고 계신지 정확히 잘 모르신다고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경제가 잘 굴러간다고 평가하신다면은 당장 사천에 내려오는 세수가 좀 넉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천에만 504억 원, 그리고 남해 381억 원, 하동에 447억 원이 지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서번이 공약을 보면은 각종 개발 사업들과 관련된 공약들이 많은데 이렇게 예산이 대폭 삭감된 마당에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생각이신지, 보통 교부세를 늘릴 어떤 묘안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국가개발 사업은 교부세만 의존해서 개발 그 비용 예산을 충당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닙니다. 민간 투자, 해외 투자, 또 정부 예산을 충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개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지 교부세 하나에만 국한해서 개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민간 투자를 유치해서 사천에 남해에 하동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간 투자도 한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글쎄요, 상당히 위험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이미 이재명 대표에게 그와 관련된 법적 공방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금 단체장조차도 그와 관련해서 혐의로 지금 지적을 수사를 받고 있는데, 있고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의 사안과 이 공약 사안을 같이 대비를 시키면 되겠습니까? 대비가 아니고요. 안 되죠. 그렇게 재판 중인 사업의 내용이 바로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검찰에서 해석을 그리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해석한 게 아니라 그 혐의로 해서 기소가 되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안입니다.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두고 공약 사항을 추진하실 때 그 점도 유의하시라는 조언입니다. 대입을 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예, 어불성설이 아니고요. 주의하실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현 검찰은 민간 투자 과정을 상당히 의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체장이 민간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지자체를 발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범죄 혐의를 씌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그런 범죄 혐의를 씌우고 있는 것이 현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서천호 후보님께서도 그 정부 여당의 기준에 맞게 주의하시라는 것을 당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가정법을 써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받아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과 제가 공약을 세워서 여러 가지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부분은 엄연히 다른 내용입니다. 그런데 범죄 혐의가 있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상황을 마치 제가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그 가정법을 하에 주의하라는 얘기는 마치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건에 우리 제어부도 좀 인과성이 있어서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본인한테 스스로 책망을 해야 될 부분이지 상대 후보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서춘호 후보님께 얘기되는 건 조금 당부를 아니죠. 드리고 싶은 거는 토론회 때 좀 매너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매너를 지키는 겁니까? 지금 아니 주도권이 내드렸잖아요. 답변이 너무 기시니까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정리를 해도 될까요? 네, 하세요.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법인세 등 부자 감세로 인해서 세수 펑크가 역대 최대치인 56조입니다. 내국세 수입이 줄어 지자체들이 받아야 될 보통 교부세도 줄었죠. 서울께서는 교부세 확대를 위해서 부자 감세에 혹시 반대하시는 입장이신지, 서 후보를 수사 기소하고 2번이나 사면해준 인연으로 교부세를 더 달라고 요구하실 생각이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 분의 사면과 교부세 요청과는 인과성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정책적인 부분을 검증하고 있는, 토론하고 있는 사안인데 두 분의 사면하고 이거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나요? 그런 인연으로 교부세를 더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는지 여쭤보는 저는 개인적인 겁니다. 인연도 없을 제 질문을 잘 이해를 개인적인 못하셨나 사유로 봅니다. 공적인 일을 흐리게 한다든지 잘못 판단하게 할 생각도 전혀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민주당에서 그래 해왔기 때문에 당신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우려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참. 그럼 보통 교부세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부자 감세에는 반대하실 입장이십니까? 질문의 주요 논점을 자꾸 흐리시는 답변을 하시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시죠. 부자 감세라는 그런 부자 감세라는 용어는 행정적인 용어도 없고 법적인 용어도 없습니다. 법인세 감세라든지 아니면 우리 재산세 감세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부자 감세라는 용어가 어디 있습니까? 마치 언어를 호도로 해서 마치 그게 사실인 양 이렇게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방식이고 이 부분은 정정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벌어들인 수익금만큼 그 세율에 따라서 사실 세금을 내는 것이 법인세고 또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는 어쨌든 부동산 가격이 높을수록 세금이 높게 책정이 되고 법인세 또한 이익이 클수록 세금이 높게 책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율을 깎아서 이익이 높은 대기업가 그리고 많은 부동산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줬다는 것이 부자 감세라는 비난에 직면한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건지 아니면은 어쨌든 무조건 이렇게 더 많은 이익을 챙기거나 혹은 고가의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에 찬성하신다는 건지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의 세금 체계는 단순한 세금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인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법인세를 조정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국가의 경영난이 어려울 때 또다시 법인세를 높이거나 낮출 수도 있는 겁니다. 국가 경제 전체 상황을 고려한 부분이지 마치 법인세가 감소됐기 때문에 부자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그런 논리는 아주 단면적이고 편파적인 논리입니다. 그런 부분을 세금 체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율 구간이 바뀌면 어쨌든 소득이 높은 계층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그 세금의 원칙의 사실 기본입니다. 그 지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냥 법인세 모든 기업이 조금씩 덜 낸다가 아니라 대기업일수록 이익이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니 부자 감세다. 이렇게 강조드립니다. 자, 서부자께서는 갈사산단의 정상화, 활성화를 위해서 그 우주항공 신소재 등의 유치 품목을 확대하고 국가산단으로 추진을 하겠다. 지금은 어렵지만 사업자를 끌어들이는 것이 정치인의 몫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동안의 갈사산단이 20년간 방치되어 왔던 이유기도 하는데요. 지금 최근에 하동군이 갈사만 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및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 용역을 실시를 했고요. 그 결과에 따르면은 앞으로 추가 사업비가 1조 3,100억 원입니다. 아까 1,500억 원의 원상복구 비용이 이 하동 구민의 세금으로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업비만 1조 3,100억 정도가 필요하다는 용역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신 다면은 1,500억 원은 그나마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문제는 그 경제자유구역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를 유치하려면 총 사업비의 10% 이상, 매출액 총 사업비의 30% 이상이 돼야 한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자본금이 1,300억이 넘어야 되고 연매출이 3,900억이 넘어야 되는데 이런 사업자를 유치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사업자,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어쨌든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이 예산이 1조 3천억 필요하고 매립지를 복원하는 비용이 1,500억이 추산이 되는데 1조 3천억에 비해서 1,500억이 너무 적은 금액이지 않냐 하는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그런 논리로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요. 아니, 지금 말씀하셨기 1조 때문에 3천억 원의 예, 사업을 추진할 만한 사업 시행자를 그건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드릴게요. 구하실 수 있는지 이 질문입니다. 사업 시행자를 제가 구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인은 정치인이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역 개발과 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또 지역 주민들의 생활 개선을 위해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힘을 보태는 것이지 정치인이 공직자가 사업자가 아니에요. 그 소위 실은 그 대기업이나 예. 능력을 가지고 재윤경 후보의 주도권 토론이 마무리됐습니다.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졌고요. 예,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사천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MBC 경남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세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동 갈사 대송 산업단지 해법에 대한 질문인데요. 잘 들어주시죠. 하동군의 미래를 바꿔놓을 것으로 큰 기대를 모았던 갈사만 산업단지와 대송 산업단지가 애물단지로 전락한 지도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올해 완공을 목표로 하는 대송 산업단지는 사전 분양률이 저조한 상태고요. 갈사만 산업단지는 산자부의 사업기간 연장을 조건부로 승인받아 이 새로운 시행자를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각 후보가 생각하는 두 산업단지에 그동안 문제점이 발생한 이유와 또 해결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통 질문의 답변 시간은 각 후보마다 역시 2분을 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재윤경 후보부터 말씀을 좀 주시죠. 네, 하동군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멈춰서 있는 갈사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여 년간 산단으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런저런 기업들을 유치했다며 MOU 체결을 홍보했는데 그 금액만 42조 원에 달합니다. 문제는 기업들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신용만 했을 뿐 한 푼도 투자된 적이 없고 오히려 빚만 잔뜩 남았습니다. 하동군이 산단 조성 과정에서 의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이명 계약으로 대우조선에 884억 원의 분양 대금을 대신 물어주는 참극이 초래됐습니다. 갈사산단의 배후산단인 대송산단 또한 2,260억 원의 빚을 향후 갚아야 될 처지입니다. 게다가 빚 문제가 끝이 아닙니다. 갈사산단은 조성률이 1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재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6,500억 원가량의 돈을 헛되이 쓴 것도 모자라 884억 원의 빚을 갚고 사업비를 다시 추가 투입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그 사이 3,655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결국 보상, 허가권, 우발 채무, 분양 이익까지 계산해 보면 사업비는 2조 수천억 원이 예상되는데 이쯤 되면 조성 후에도 분양가가 평당 100만 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양이 잘 된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계속 산업단지로 사업 추진을 하겠다는 것은 하동군 재정을 완전히 거덜내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더구나 개정된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자본금이 1,310억 원 이상인 사업자를 유치해야 되는데 이는 현재 경제 여건상 불가능합니다. 이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동 국민에게 실망과 빚만 남긴 갈사만 과감하게 생태 친화 도시로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재윤경 후보의 말씀이었고요. 하동 갈사 대송 산업단지 해법에 대한 공통질문, 세 번째 공통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기호 2번 국민의힘 서천호 후보 2분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시죠. 갈사만을 활성화시키는 데 필요한 사업비가 1조이든 2조이든 우리 국민의 부담은 아닙니다. 그러나 매립된 그 지역을 복원하는 1,600억, 1,500억은 오롯이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당초 갈사만은 조선 산단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산단 조성 직후에 해양 플랜트 사업 등 조선 산업의 세계적 불황이 시작되면서 산단의 활성화와 기업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갈사만 입주를 희망하던 관련 기업들의 줄도산, 구조조정 등이 그 직접적인 원인 중에 하나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하동 갈사만 얘기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하는 여론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여러 가지 지역적, 산업적 환경이 큰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갈사만의 법적 분쟁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매립허가, 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 절차가 이행이 완료됐습니다. 향후 5년간 사업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조선 산단의 역할을 고집하기보다는 우주항공, 신소재, 부품산업 등 첨단 제조업과 그린수소 생산 거점화, 첨단 복합물류 기지화로 문제 접근 방식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주항공 산업은 사천 지역에 모두 집적하기에는 관련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우주항공 연구원 산업이 사천 지역을 중심으로 하되 갈사만에도 유치될 수 있도록 하고 갈사만의 국가산업단지 성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후보자 간의 자유토론 시간을 다시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후보당 이번에는 8분씩을 저희가 드릴 건데요. 주도권을 잡고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제는 자질 검증입니다. 단 이 주도권자의 발언이 1분을 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 30초는 보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질 검증으로 주도권 토론 시작을 할 텐데요. 자, 이번에는 기호 2번 국민의힘 서천호 후보부터 시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분 드립니다. 제 후보 공보문에 보면 이게 광포만이 현재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광포문이 현재 습지 보호구역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소문이 팻말을 조금 더 안쪽으로 네네. 해주십시오. 우리 아마 제 후보께서는 국회의원을 지내셨기 때문에 용어에 대해서 아마 모르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구역, 지역, 지구의 개념이 엄연히 법적 용어이기 때문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포만 습지 보호구역이 아니라 보호지역입니다. 법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 아마 공보문을 작성하면서 실무상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군요. 구역이 아니고 지역이다. 지적 청구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선거공보 홍보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세금 납부 기록에 보면 선거 공보물 2, 3항목입니다. 배우자 직계 좀비 순환이 텅 비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특별한 사생활 이유가 있습니다. 사생활과 관련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밝힐 의무는 없지만 자녀는 사실 세금 납부 의무를 신고해야 되는 기간 이후에 취업을 했고요. 남편은 현재 사실 이혼 상태이기 때문에 고지를 안 했습니다. 선관위에 신고한 내용과 유권자에게 배달된 공보문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항에 보면 이 병력사항에 보면 후보자 직계 좀비 속 배우자의 병력사항이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사안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 양식을 별도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고의로 작성된 겁니까? 임의 작성 양식을 바꾼 건가요? 병역 의무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양식에 보면 네네. 병역사항에 후보자 직계 좀비 속 배우자의 병역사항을 기재하도록 양식이 통일되어 있는데 네네. 우리 제 후보 공보물에 보면 배우자의 병역란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이 통일된 선관위에서 요구하는 통일된 양식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것도 재산 고지 사항과 마찬가지 사유일 텐데 일단 중요한 것은 신고 대상에 대해서는 병무청에 확인을 거쳐서 신고했다는 점을 그 말씀드립니다. 내용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네네.
형식은 다 갖춰야 됐는데 그 형식을 양식을 바꾸었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양식을 바꿨다는 의도가 점은 있는 얘기인가 아니면 실수인가요? 아니 실수가 아니고요. 그럼 좀 전에도 의도된 얘기인가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도냐 사실관계 아니면 부분은 실수냐가 아니고요. 이 사실관계는 양식에 보면 네. 방금 제후보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이 소명서란이 있습니다. 이 소명서란을 통해서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부분을 소명하면 되는 것인데 네네. 이 양식을 바꾸어서 마치 제3자가 보면 우리 선관위에서 선관위 신고한 내용을 뭐 인터넷으로 우리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유권자에게 배달된 공문하고는 양식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양식이 어떻게 다른지는 확인을 못해서 추후에 확인해서 다시 소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실수였다는 얘기인가요? 실수였는지 아니면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럴 만한 답변드리기 사정이 있다는 곤란하다는 얘기는 말씀을 고의로 드립니다. 그럼 그랬다는 얘기인가요? 실수가 아니 아니면 어디서 고의였다는 착오가 거죠. 발생했는지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자리에서 즉답을 자꾸 강요하시는 것은 좀 무례한 토론 진행 방식이라고 즉답이 지적드리고 아니라 싶습니다. 이 양식은 누구나 후보자에게 공통된 양식인데 그 양식을 임의로 변경시켰다는 얘기는 실수라고 보기에는 그 사안이 중대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오히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학력 포기상 실수였다고 해명을 하시는 그 게 나중에 주도권 토론 때 사실상 질문하시고요. 이 내용도 그, 주도권 토론이 주도권 아니라 토론 때 질문하시고요. 답변에서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음에 이미 하시고. 학력 사항에 대해서도 이미 선관위에서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다 사실은 그 다르게 지금 표기를 했는데 이것도 실수입니까? 제가 그 아니면 고의적인 것입니까? 제부님 제 말씀을 드릴게요. 오히려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이 학력 부분은 공보물에 이면에는 정확하게 기재가 돼 있고 6면에 조금 그렇죠. 다릅니다. 네네. 그러면 실무상 착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제 후보께서는 마치 이 단순한 실수 표기를 가지고 당선 무효에 해당이 된다는 뉘앙스로 기자회견도 하시고 많은 SNS에 유포를 하셨어요. 그에 비하면 지금 제 후보께서 하시는 이 공보물을 보면 양식도 변경을 시켰다는 얘기죠. 양식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금 실제로 말씀드렸고요. 이 공보물- 중요한 점은 고의적인 것은 아니라고 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학력 포기가 실수라고 하셨는데 배포한 공보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이는 뭐 유권자께서 판단하시는 어찌됐건 문제고 고의적인 제가 다시 것은 한번 아니라고 질문하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선관위에서 재산이 없으면 이 양식을 변경시켰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속 이 보면 세금 납부 현황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없으면 재산이 없으면 0으로 표시하거나 대상자가 아니면 해당이 없음이라 표시하거나 하이픈을 표시하도록 안내가 되어 있고 관련 규칙이 있어요. 그런데 전부 다 공란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공란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거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 공보물에 나와 있는 공보물입니다. 표를 직접 보여드릴까요? 아, 네. 그 공보물의 그 내용은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사생활 관련된 당사자, 그 상대자가 원치 않아서 불가피하게 일부 내용이 사실대로 제대로 전달이 못됐음을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 후보께서는 시민경제 전문가라고 여러 자리에서 말씀하셨죠. 네네. 또 그렇게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국민 총생산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지금 가계부채 비율 관련해서는 가처분 소득 대비는 200%가 넘어갔고요. 소득 대비는 103%. 아마 OECD 가입국 중에는 거의 제일 많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통계 수치를 다시 한번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 통계 수치는 지난 정부 시절에 가계 부채 비율이 얼마나 5년 동안 증가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92% 가계 부채에서 108%까지 늘었습니다. 5년 동안.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는 가계 부채 비율이 100%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 무슨 예,
이렇게 해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졌습니다. 서천호 후보님. 8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후보자 자질 검증을 주제로 지금 자유토론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이번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재윤경 후보께 역시 8분 드리겠습니다. 주도권 잡고 토론 이어가 주시죠. 일단 선거 공보물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단순 오기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학력과 관련해서는요. 오기 또한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판단하고 있겠지만 유사 사례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후보님께서는 이 선거법에 이런 구체적인, 그러니까 정확한 학력을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네, 고의는 아니지만 어쨌든 실수로 정확하게 기재하지 못해서 유권자들의 판단에 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하시는 거죠? 지금 제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당선 무효행에 해당되는 그 사례와 우리 선거 공보물에 차이가 있게 기재된 내용과는 엄연히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거는 뭐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고요. 제 30초 정도로 네. 시간을 주셔야 되잖아요. 네네. 당선 무효행에 해당되는 부분은 학위를 위조를 했다든지 졸업장을 위조를 했다든지 하는 중대한 사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최종 학력이나 학위 부분이 위조되거나 허위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공보물에 앞면에는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만 뒷면에 대학원의 표시가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대학원의 그 차이 나는 부분을 일부러 속일 이유가 없는 것이 이면에 정확하게 기재되는 부분은 대학원 행정학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면에는 행정대학원이라는 특수대학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부분을 허위사실을 기재할 것 같으면 특수대학원 행정대학원이라는 이름을 기재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대학의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네, 잘 알겠습니다. 실무상 착오인데 이것이 거기까지만 마치 듣겠습니다. 중대한 학력 위조 같이 둔갑을 시켜서 말씀드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대한 학력 위조라고 둔갑시킨 적은 없고요. 그렇게 호도하시는 것 자체가 저희가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을 왜곡하시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서 후보자님 공약 중에서 농산물 최저가 보장제 품목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어떤 농산물을 확대한다는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최저가 부분은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정책적인 사안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 한 해의 농작물의 작황 상황이라든지 경제 여건이라든지 또 농가들의 여러 가지 농가 수익 부분을 검토를 해서 정책적으로 판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정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 의정 활동을 하더라도 농민들의 그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을 해서 정책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입니다. 네, 길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일단 관련 법안의 입법 현황을 잘 모르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이게 바로 기초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입법안입니다. 이것이 예. 21대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국민의힘 의원님들 반대로 모두 폐기 수순으로, 특히 양곡관리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 수순으로 가고 있지요. 근데 후보님께서는 지금 현재 있지도 않은 제도의 품목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와 함께 쌀값 안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에 동참하실 계획이십니까? 우선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 품목 하나하나에 대한 부분은 법에 명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저가격 보장제 부분은 법적 근거는 필요하지만 그 품목 하나하나를 선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장해주는 그 절차는 정책적인 절차 사항입니다. 네, 그러면 관련 법 개정에 다른 여당의 의원님들은 반대하지만 후보님은 함께 찬성에 동참하시겠다는 의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천호 후보님 국정원 댓글 사건의 검찰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위계공무 집행방해 위증교사로 2년 6개월 징역을 사셨는데 맞으시죠? 맞습니다. 출소는 언제 하셨습니까? 정확한 기억이 없습니다.
네, 2021년 몇 월인지 저희도 알 수는 없지만 출소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 후보자님 공보물에 보면 부산경찰청 시절에 한진중공업 사건 때 외압에 굴하지 않고 현장 위주의 준법 대응 원칙을 철저히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로 인한 사법적 판단은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사법적 판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절차에 따라서 진행된 사법적인 판단은 인정하지만 그 사법적 판단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제 임무를 충실히 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고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는 뭐 사법적인 절차까지도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와는 똑같은 결을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똑같은 결은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문제를 지적하면서 나는 틀리다. 나는 인정 안 해도 되고 상대는 인정 안 하는 게 안 된다. 내로남불이는 우리 민주당에서 내로남불 꺼내는 우리 카드잖아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우리 제 후보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구만요. 지금 또 지난번에 서경방송 토론회 중에 댓글은 무죄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댓글은 무죄를 받은 게 아니고 국정은 댓글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아마 최상화 후보님께서 질문을 했더니 댓글과 관련된 유죄는 없다. 댓글은 무죄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죄를 받았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네. 국정원 댓글 사건은 제가 국정원에 부임하기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는 위중교사의 문제가 있었죠. 근데 이제 부산경찰청장으로 계실 때는 234명의 경찰관을 통해서 댓글 작성 지시를 한 게 맞죠? 맞습니다. 그중에서 16개 댓글만이 무죄로 판단받았습니다. 이거는 좀 다소 이 댓글 지시를 통해서 여론을 호도하려고 했다는 점에 대해서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진 건데 이것이 내용적으로는 무죄다, 절차만 인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런 답변 자체가 굉장히 기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경찰청장 당시의 댓글은 경찰관 직무 집행을 하면서 일어났던 댓글 사건입니다. 댓글이 약 30만 개가 있었는데 다음 질문에 의해서 30초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0만 개 중에서 94%는 전혀 문제가 없는 댓글이었습니다. 나머지 약 5% 정도가 시비 소지가 있었던 그런 이유로 해서 지난 정부 때 마치 경찰관을 동원을 해서 여론을 조작했다는 양손에서 기소를 했던 사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못한다고 한 그 근거가 바로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공보물에 보면은 그 눈에 가시 같은 서 후보자님을 좌파 정권이 압수수색하고 수사하고 기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기소 수사를 진두지휘한 사람이 서울중앙지검 지검장이었던 당시 윤석열 지검장이셨는데 잘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재윤경 후보의 주도권 토론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일단 주도권 토론 이렇게 해서 모두 정리를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네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통 질문의 주제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대응 방안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은 이 고령화와 저출생이라는 공통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은 우리가 곧 맞이할 위기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국회의원이 되면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에 어떻게 대응할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통 질문의 답변 시간은 각 후보마다 2분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재윤경 후보부터 말씀 주시죠. 네,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환경 일자리 사업에 과감히 투자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사천남해 하동군은 대중교통 체계도 부실합니다. 아이들 학교 보내기 좋은 도시여야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는데 당장 학교에 버스가 정차하지 않거나 운행 간격이 문제가 돼서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야 하나 고민을 하시거나 또 옮겨버리시기도 합니다. 우리 지역과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에서는 이미 버스 공영제를 실시해 노선과 운영 체계를 주민 친화적으로 바꾼 사례가 많습니다. 이 또한 시군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됩니다. 바로 이런 버스 공영제와 같은 제도 개선에 지방 소멸 대응기금
을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정치 여건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인구 유출을 막고 유입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단기적으로도 워케이션 프로젝트와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남해에는 워케이션 센터가 있습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지역에 내려와서 일을 하면서 휴가도 즐긴다는 개념인데 이미 대기업, IT 기업들이 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런 워케이션 시장 규모가 한 4조 원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과 같이 최고의 강과 바다, 최고의 산이 있는 곳이 수도권 직장인들의 워케이션으로 최고로 선망되는 곳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당장 대기업을 유치하지는 못해도 대기업의 지산은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체류형 인구를 늘리는 사업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재윤경 후보의 말씀 들었고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대응 방안에 대한 공통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호 2번 국민의힘 서천호 후보의 말씀 듣겠습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인구 변화의 중요한 구조적 요인은 산업화와 도시화에 있습니다. 남해와 하동은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거주 인구의 절반을 위협하는 초고령 사회가 되었습니다. 농업에 뛰어드는 젊은이도 거의 없습니다. 절대적인 측면에서의 인구 증가와 상대적인 측면에서의 거주 인구의 유출 방지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이처럼 절대적, 상대적 인구 감소의 여러 요인들을 하나씩 보완해 나가는 그 핵심에는 바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있습니다. 우주항공 100만 광역도시의 토대 마련을 핵심 공약으로 하는 저 서천호는 청년이 머물게 하는 산업 생태계의 복원과 각 지역별 특성을 살려서 동방성장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을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중공업을 유치한 울산이 인구 100만 도시의 꿈을 달성했던 것처럼 미래 성장 산업인 우주항공산업이 우리 지역에 자리 잡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지역 소멸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대폭 증액하고 기촌, 기농, 기후의 정책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방 이주의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지방 분권을 통한 재정 지원 강화와 균형 발전을 위한 눈에 띄는 국가적 차원의 종합 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두 분 토론 오늘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생하셨고요. 자,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유권자분들도 유심히 아마 이 토론을 지켜보셨을 겁니다. 자, 끝으로 오늘 토론을 정리하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2분 안에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요. 자, 이번에는 기호 2번 국민의힘 서천호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2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4월 5일과 6일 실시되는 사전선거와 4월 10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는 우리 지역의 심부름꾼을 선출할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선거입니다. 2년 전 이게 나라냐 싶은 탄식에 정권은 교체했지만 의회 권력은 교체되지 않았습니다. 민생을 돌봐야 하는 국회와 대통령이 거대 야당의 발목이 잡혀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엉터리 입법과 계약에 휘둘리는 의회 독재를 이제는 종식시켜야 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저지른 민생 바탕의 책임으로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정당이 적반하장으로 현 정부를 상대로 정권 심판하자며 여론몰이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로 다수당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멈추게 해주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천 남해하동 유권자 여러분, 저 서천호는 사천 남해하동 지역을 세계적인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지로 우뚝 서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 최고의 국제적 관광휴양도시, 친환경 스마트 농수산 도시,
거듭나게 할 대안과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기호 2번 서천호를 뽑아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첨단 우주항공산업을 통해서 사천 남해 하동 지역에 100만 광역도시의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재윤경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네, 이 토론회를 오기 전에 다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우리 지역구 후보는 저를 포함해서 3명인데 선거법에 따라 저와 서천호 후보 모두 동의해야 무소속 후보가 참여가 가능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서 후보님의 부동의로 참여를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토론회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제가 만나 뵈었던 사천 시민분들께서 제게 화를 내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천에서도 소외시키더니 토론회까지 너무한 거 아니냐. 다시 한번 토론회가 후보 모두의 참여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존경하는 사천 남해 하동 주민 여러분, 이제 투표가 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총선은 부유층의 이익만을 대변하느라 서민 중산층의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 정부의 총체적 경제 실정을 심판하는 장입니다. 정부의 안정적인 운영을 원하시는 고운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번 한 번만큼은 잘못된 정치에 회초리를 들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천남해 하동 주민분들의 변화를 위한 선택은 경제 실정만 반복하면서 경제 위기를 가중시키는 지금의 정부에게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준엄한 목소리가 될 것입니다. 투표가 정치를 향한 국민들의 명령입니다. 일하는 정치, 서민 중산층, 더 나아가 국민 모두의 경제 안정을 위한 정치,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두려워하며 그에 따라 발로 뛰는 정치, 이번에는 바로 그러한 정치를 선택해 주십시오. 저는 일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의 마무리 발언까지 함께했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MBC 경남과 사천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함께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후보자 토론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토론회가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번 토론회에 초청되지 못한 후보의 연설 방송이 이어지겠습니다. 자, 기호 7번 무소속의 최상화 후보입니다. 연설 방송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토론회는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